안녕하세요. 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알면 알수록 정말 다른 두 나라가 있죠. 바로 미국이랑 캐나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각자만의 뚜렷한 정체성을 갖게 됐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아, 캐나다? 그냥 좀 더 춥고, 사람들이 좀 더 친절한 미국 아니야? 솔직히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쭉 따라가다 보면, 와, 이 두 나라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구나. 그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이게 제일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 같지만 알고 보면 가장 깊은 역사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바로 언어입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스펠링이 달라요. 컬러에 보면 U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센트도 R이로 끝나죠. 이게 바로 캐나다가 예전에 영국 연당의 일원이었던 그 역사적인 흔적이거든요. 언어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철자 하나가 두 나라가 걸어온 길이 애초에 달랐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인 셈이에요. 이건 진짜 사소한 건데 여행 가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restroom이라고 물어보잖아요. 물론 다 알아듣죠.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사람들이 워시룸이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작은 단어 하나 때문에 내가 진짜 다른 나라에 왔구나 하고 딱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이런 단어 차이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겨울에 쓰는 털모자 있죠. 미국에선 비니라고 하는데 캐나다에선 투크라고 불러요. 그리고 탄산음료는 소다가 아니라 팝이고요. 처음 들으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작고 사소한 차이 하나하나가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캐나다만의 뚜렷한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집을 짓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말의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차이, 바로 사회 시스템의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두 나라의 가장 크고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일 거예요. 바로 의료 시스템입니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아픈 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철학이 강해요. 그래서 전 국민 무상의료, 메디케어를 운영하죠. 반면에 미국은 개인의 책임과 선택을 훨씬 더 강조하는 민간보험 중심이고요. 이게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두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대답 자체가 다른 거죠. 일상의 풍경 자체도 정말 달라요. 일단 우리한테 익숙한 미터법을 쓰고요. 킬로미터, 킬로그램 이런 거요. 그리고 동네마다 공공 커뮤니티 센터나 도서관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캐나다 사회가 다 함께 누리는 공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캐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팀홀튼 커피. 이 커피 한 잔이 캐나다 사람들의 소박하지만 끈끈한 일상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다른 시스템들은 대체 어떤 가치관 위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이제 캐나다의 가장 핵심, 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포용의 문화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교육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죠. 캐나다의 정체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ESL 지원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민자들이 영어를 배워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적응하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새로운 구성원이니까 우리가 잘 정착하도록 돕겠습니다. 라는 국가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다양성을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캐나다는 자국의 과거를 피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의무적으로 가르치거든요. 어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이잖아요. 이걸 마주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국가적인 약속 같은 거죠. 이런 과정 자체가 한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어떠세요? 이렇게 언어부터 사회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가치관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캐나다인들만의 자부심, 그 뚜렷한 정체성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금부터 화면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올 거거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와, 영화계, 음악계, 스포츠계, 그리고 정치계까지 정말 각 분야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가 대체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분들 모두가 자랑스러운 캐나다인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자신의 뿌리가 캐나다라는 걸 잊지 않고 또 캐나다인으로서 뚜렷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바로 이런 가치들이 오늘날 캐나다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또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인 거죠. 광활한 자연을 지키려는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 분쟁 지역에 기꺼이 손을 내미는 평화 유지 활동, 그리고 사회복지와 다문화주의를 통해서 나라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껴안으려는 사회. 바로 이런 가치들이 캐나다인이라는 자부심의 진짜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쭉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캐나다가 그냥 미국의 모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시겠죠? 언어의 작은 차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시스템,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가치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는 정말 뚜렷하게 다른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거대한 두 이웃을 진짜로 나누는 건 과연 지도 위에 그어진 국경선일까요? 아니면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진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일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